야, 이제 주문서를 읽어 주실 건데, 네. 야, 이게 사실 선배님 진짜 맛있는 거 좋아하시고, 또 요리해 주는 거 좋아하시고, 오늘이 사실 챌린지입니다, 거의. 예. 그렇죠. 원래 그쪽으로 굉장히 수가 높은 분인데, 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시청자 여러분께 사연을 읽어주시죠. 네. 주문. 진주보다 더 고운 나의 사람들. 안녕하세요. 양희은입니다.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무대에 선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50년 세월 넘게 노래하고 있네요. 그런 저에게 노래만큼 소중하고 생활의 일부가 된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함께 많은 청취자들의 아침을 열어주고 있는 라디오 여성시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간밤에 일어난 세상 소식도 전해드리고 또 수많은 청취자들이 가슴으로 써주시는 편지 사연을 나누며 함께 울고 웃은 지 벌써 23년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자리를 오래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뒤에서 애를 쓰는 저희 스태프들 덕인데요. 특히 저와 23년을 함께한 여성시대 작가진 정말 누구보다도 저의 좋은 동료이자 어린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긴 세월 보내다 보니까 만났을 때 30대였던 친구들이 어느덧 50대 후반이 됐고요.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한 만큼 올 한 해도 힘내서 잘 가자 하는 의미로 우리 여성시대 4명의 작가분과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서요. 특별히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20대 중반의 막내 작가가 계시고 또 50대 후반의 메인 작가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저 이렇게 전 세대가 함께 맛있게 어우러져 먹을 수 있는 괜찮은 메뉴 있으면 신과 함께해서 좀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 근데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메인 작가가? 저는 23년 차고 네. 메인 작가는 28년 차. 이야, 가족이시네요, 거의 진짜. 정말 가족이에요. 네. 아주 끈끈하신 거지. 거의 식구 중에 식구죠. 그렇네요, 진짜. 그런데다가 20년 넘게 일기를 적어오고 있어서 작가가 그날그날에 아주 감동을 줬던 편지나 이런 걸 다 갖고 있어요. 파일을 해갖고 갖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 몇 년 전이지 그때 뭐 그런 사연 그러면 쫙 나와. 기록의 여왕. 네. 기록의 여왕이에요. 사실 뭐 진짜 사실 진짜 작가는 전 라디오 작가 글을 써서 그게 읽혀지면서 글이 이렇게 꽃이 피듯이 살아나고 네. 그걸 다 상상하면서 그죠? 나만의 글로 남기려는 게 아니라 이 DJ가 그걸 읽어내는 걸 생각하면서 쓰는 글이잖아요 또.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멋진 직업 중에 하나죠. 라디오가 약간 그런 매력이 있나 봐요. 매력 있어요. 네. 사람이 시각적인데 한 85%를 신경을 뺏겨요. 그래요? 그 시각적인 게 없으면 올곧이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라디오는. 그 라디오가 매력적이라고 저도 느낀 게 한 6개월 정도 DJ를 했었거든요. 하셨어요? 옛날에 MBC에서 제가 애청자였어요. 금액이 안 맞아서 나오시고 아니야. 자정부터 2시까지. 오, 예, 별밤 끝나고 있었어요. 야, 좋은 시간이에요. 예, 야심차게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막 기획도 하고 코너도 만들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 특히 또 청소년 성상담 맞아요. 코너를 제가 기획해서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구성SM이라고 예. 해요. 본인이 원하는 걸 그냥 하는 거죠. 아니야. 청소년 대상이라 그러고 저도 청소년 때 너무나도 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뭐 마땅한 데가 없으니까 전문가를 모시고 예, 그렇게 성상담 코너도 하고 되게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그때 라디오 하기 전에 술을 먹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딱 2시에 끝나면은 2시에 MBC 앞에 포장마차에서 먹고 뭐 여기서 먹고 맞아. 그런데 어느 순간 정책이 새벽 2시에 모든 데를 다 닫아야 돼요. 2시에는 호프집도 안 되고 포장마차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맞아요.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진짜 너무 힘들어서 편의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국장님한테 솔직하게 저 죄송한데 저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잘 됐는데 왜? 술을 못 먹었습니다. 술꾼이야. 예, 그분도 천하의 술꾼이었는데 공감할 수밖에 네. 없는. 그래서 저도 뭐 라디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나름 이 매력에 대해서 하는데 그 정도로 오래 하셨으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기억에 남는 사연 뭐 이런 거 많이 여쭤보지 않아요? 사흘에 걸쳐서 7살 아들의 생일을 축하해온 암 선고를 받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여성의 그
아들 생일 축하 편지가 제일 사흘에 걸쳐서요? 네, 왜냐면 너무 아프니까 한자를 쓰는데 사흘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러면 힘 실어주자 응원하자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함을 열었거든요. 사서함을. 와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정말 남성이고 여성이고 다 떠나서 어떤 분은 휴가를 반납하고 그분의 병상머리에서 지켜봐 준 사람도 있었고 또 돈을 얼마를 보내면서 이분이 아무것도 못 먹는다니 맛있는 과일 중에 즙을 짜서 입술이라도 죽여줘라 이런 응원이 근데 그렇게 한 적이 없어. 이렇게 미어터지는 사소함이 있을 수가 없어. 이게 또 라디오로 들으면 더 진심이. 그러니까. 맞아요. 말도 못해. 그래서 노래를 30주년 음반을 다 그분한테 바치는 걸로 만든 거예요. 2001년에. 근데 완전히 진짜 멸망했죠, 앨범이. 진짜? 슬프고 뭐 너무 그런데 저는 그래도 그거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속사가 없이 그냥 뭐 소위 안 팔리고 그래도 뭐 내가 혼자 뒤집어 쓰면 되는 거니까 나는. 그러니까 옛날에 코코 샤넬이 지가 좋아하는 걸 하면 망한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하라. 근데 뭐 별로 그렇게 거기에 지장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파트너는 꽤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남편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맨 처음에 김승현 씨가 있었고 그 후로 전유성 선배랑 맞아요. 그 다음에 송승환 씨, 네. 그 다음에 강서구 씨, 그 다음에 서경석 씨. 네, 저는 그동안 혼자 하다가 더블 MC가 되니까 그게 그렇게 부자연스럽더라고요. 맨 처음. 합이 맞아야 되니까. 네, 근데 결국엔 더블 MC는 피겨 스케이팅의 그 남녀가 헤어죠, 예. 그렇죠. 집어 던지면 몇 바퀴 돌아서 떨어지는 것처럼 선배님이 던지시는 쪽이 아니면 도시는 쪽? 예, 그렇죠. 지금 서경석 씨는 좀 합격. 네, 맨 처음에는 낯을 타니까 내가 낯을 가리니까 굉장히 어려워하고 꾀꼬패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잘 맞아요. 잘 던져지시나요? 즐거운 상상